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산응용 기계지도 기능사. 저번에 제가 안내 영상을 올렸었죠. 상당히 긴 1시간 가까이 1시간 넘게 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는 이제 본격적인 강의 영상. 첫 번째가 되겠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기능사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필기는 안 한다 그랬어요. 필기 건너뛰고 이제 바로 실기로 들어가는데, 실기 이제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동영상으로 볼 때도 필요한 준비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때도 이 준비물을 준비해 가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걔네들 큐넷에서 출제되고 있는 기능사 시험의 문제의 양식이 필요해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터넷 포털 뭐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뭐 네이버를 쓰시든 아니면 구글을 쓰시든 뭐 여러분들이 쓰시는 걸 사용을 해서 검색창에다가 큐넷이라고 입력을 한글로 해도 되고 영어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큐넷이라고 입력을 하고 큐넷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이런 창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전산응용 기계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선 여기 통합검색에다가 그냥 전산응용 당연히 기계제도 기능사 이렇게 적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 정보, 그러니까 뭐 시험 이제 일자들이란가 접수 일자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이제 자격 정보 해서 이제 기본 종목별 기본 정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자료실에 보면 중요한 거 우리가 이제 연습할 때, 이거는 시험 때 필요한 준비물 아니에요. 시험 때는 이 문제는 이제 감독관이 나눠줄 거예요. 근데 나눠주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실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개 문제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개 문제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전산응용 기능사 공개 문제 2020년 최종 해가지고 얘를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다운로드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쓰면 돼요. 지금 요 PDF 같은 경우는 제 수업할 때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자료 올리는 사이트에 배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큐넷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서 좀 민감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배포하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기존 다른 시험들하고 다르게 제가 배포하는 행위는 일절 않을 거예요. 큐넷 자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 공개 문제는 반드시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여기서 다운을 받으세요. 다운을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큐넷 메인으로, 뒤로 가기 눌러가지고, 아까 검색된 데 가보면, 중간적으로 더 있는 내용이 출제 기준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약간 출제가 형식이 바뀌어, 출제 기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좀 다르게 나와요. 이건 2021년도, 요건 2022년도에서 2024년도까지의 출제 기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어떤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정보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가시면은 이제 합격률들이 나와요. 관연도에 했던 이제 자격 시험에 대한 검정 현황이죠. 검정 현황들이 쭉 나오는데, 그럼 예전에 몇 년도에는 뭐 합격률이 몇 프로가 나왔고 뭐 어떻게 나오니까는 대략 어느 정도 합격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겠죠. 이런 자료들은 이제 여기다가 검색에다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고 검색을 하면 이제 나온다. 일단은 기능사는 좀 좋은 게 공개 문제를 제공을 한다는 점이 좀 좋습니다. 좋고, 이게 안타까운 거는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사는 공개 문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좀 이따가 이제 공개 문제 저희 다운받은 걸 열어보기는 할 건데, 열어봐도 이게 공개돼서 안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인 시험 문제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거기서 말로 써 있는 시험 유의사항, 뭐 기타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인 우리가 그레이드된 도면에 대한 문제는 빠져 있거든요. 이 공개 문제에는. 그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식이면 산업기사도 공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기사도 공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산업기사와 기사는 공개 문제를 전혀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산업기사는 제가 시험을 봤는데 제가 시험 본 거는 이제 산업기사 시험 규정이 바뀌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험 봤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설계 변경이. 제가 보고 난 이후에 한참 뒤에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추가됐기 때문에 이 설계 변경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말이 추가돼서 나오는지 어떻게 요구가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어요. 짐작은 대충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겠지 짐작은 대충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은 좀 시험에 대비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공개 문제를 공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큐넷의 이게 운영이 좀 방만한 건지 아니면 좀 높은 등급에 대해서는 신비주의를 유지해가지고 합격률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줘야지 마땅한 의무적인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큐넷이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도면에 관련된 것들은 공개 안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해하는 게 저작권 문제든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 지문 형식으로 돼 있는 문제, 지금 기능사에서 제공한 것 같은 공개 문제 수준 정도의 공개는 산업기사와 기사도 문제의 형태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문들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땅히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혹시라도 이 영상을 큐넷 관련 분들이 보시면 한번 고려해 주세요. 아무리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확실히 했으면 뭐 시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되든 너네들은 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격증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뭔가 조금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너무 안 주는 것 또한 사람들 공개되는 정보가 학생들이 뭔가 편법적이고 부정적인 방법을 생성할 수 있는 자료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공개 안 하는 게 맞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서 공개한 공개 문제 수준의 내용이면 그 학생들이 뭐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뭐 건덕지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공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 정도의 감은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기사와 기사도 웬만하면 도면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지문 형태로 돼 있는 공개 문제는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어찌됐든 요거 말고 자료가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 KS 규격표가 필요해요. KS 규격표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과거 아주 옛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시험 봤을 때도 그 과거는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는 이게 아주 옛날 언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자격증을 안 땄거든요. 아마 한참 직장 생활 한참 하고 제가 설계 경력이 10년이 넘은 이후에 저는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저는 취직을 자격증 없이 취직을 했고요. 저는 그냥 단지 졸업장만 가지고 취직을 했습니다. 졸업장만 가지고도 제가 전공은 기계였으니까 전공이 그거면은 졸업장만 가지고도 취직은 돼요. 자격증 없어도. 오히려 자격증보다 졸업장이 더 인정받습니다. 대학 전공 졸업장이. 예. 자격증은 거기에 옵션이에요. 물론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국가자격증이 이제 가장 인정을 받겠죠. 졸업장조차도 없다. 대학 전공 졸업장 정도도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가자격증이 인정을 받겠지만 대학 졸업장 가진 사람하고 전문대라도 대학 졸업장 가진 사람하고 그냥 국가자격증 가진 사람하고 붙으면 대학 졸업장 가진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고요. 단 기사는 예외예요. 기사는 대학교 졸업장 가진 사람보다 더 높게 취급을 받습니다. 산업기사까지만이고 기사는 대학 졸업장보다 더 높게 취급받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기사 시험 자체는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국가자격증이라고 이제 대학 졸업장보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기사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대학 졸업장보다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회사마다 좀 기준이 약간 달라요. 수도 있고. 이제 만약에 산업기사 이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 졸업장보다는 좀 취급을 덜 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자격증 큐넷에서 우리를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해도 실제 실무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현실은 인정을 해야겠죠. 졸업장, 대학 전공 졸업장을 가진 사람을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뭐 그건 여러분들도 알아두시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어쨌든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이제 아주 옛날에는 이제 케이스 규격에 관련된 규격표를 봐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도표 폴람이라는 걸 수험생들이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들고 갔어야 됐어요. 책장처럼 된 도표 폴람을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들고 들어가 있어요. 준비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간혹 가다가 이제 요새 그 학생들 가르치는 기능사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중에 옛날부터 해오셨던 선생님들이 시험 규정이 바뀐 것도 모르고 너네들 도표편로 무조건 사가지고 들고 가야 돼? 라고 아직까지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선생님이 어딨어?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실제 제 학교 수강생 중에 공고 다니는 학생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손 들고 질문을 하고, 제가 도표편로 기능사 수업 들어가면은 펠럼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저희 학교 선생님은 그거 안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험 규정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거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라도 이 영상 보는 자격증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매년 자격증 바뀌는 내용들은 당연히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검색을 해서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분은 도대체 바뀐 내용을 몇 년을 확인을 안 했길래, 아직까지도 도표펠람을 가지고 가라. 도표펠람 가지고 가면은, 가져가도 뭐 소용없다가 아니라, 가져가서 그거 걸리면은 부정행위예요. 실격입니다. 예. 큰일 날 소리를 학생한테 하고 있어. 그 학교 선생님이. 어마무시한 소리를 하고 있죠. 실격에 해당하는 행위를 버젓이 대놓고 꼭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자, 어찌됐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도표펠럼이라는 걸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KS 규격을 여기서 제공을 해줘요.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시험 봤을 때의 기준으로는 바탕화면에 깔려 있었어요. 바탕화면에 이제 그 PDF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혹시라도 이제 바탕화면에 저장이 안 돼 있으면은 손 들고 이제 KS 규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지시할 거예요. 인터넷 브라우저 여시고요. 큐넷에 접속하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큐넷에 딱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이제 아까 했던 통합 검색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느냐. 자, KS. 요렇게 KS까지만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는 검색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밑으로 쭉 오면, 자, 공지엔 기타 안내건에 공지사항 출제 기계제도 규격 데이터북 이라고 있죠. 데이터북. 뭐 이제 요 밑에 있는 요것도 있고요. 어쨌든 둘 다 2022년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딱 클릭을 해가지고 첨부되어 있는 얘를 딱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KS 규격표가 필요합니다. 시험을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실제 시험 조건에 맞게 이제 똑같은 규격표를 보셔야 되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다운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요렇게 제 강의를 할 때 요렇게 이제 공개 문제랑 요거랑 다운 받아서 요거를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 진행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준비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시험 문제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창은 닫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아까 이제 큐넷에서 다운받은 것 중에 공개 문제를 먼저 열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선생님 똑같은 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않다는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기능사 과정을 하려고 이거 다시 이제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딱 받아봤더니 이 공개 문제 형식이 좀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뀌어 있어요. 지금 일단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 뭐 HLDK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예전에 없었는데 제가 이거는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 썼던 자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생겼네요. 제가 이제 학원 그만둔 지 지금 3년? 3년 됐나? 그런데 2, 3년 코로나 시작하는 시점에 그만뒀거든요. 코로나 시작되는 시점. 코로나 시작되는 시점에 학원을 그만뒀는데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예전엔 5페이지짜리였는데 7페이지로 확 페이지 구성이 늘어났고요. 뭐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시험 문제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일단 페이지 수를 보면 이제 여기 7페이지 되어 있는 게 요새 거고 요 아마 이 처음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부품 제도, 2D 제도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제도 완료 후 지급된 A3 용지에 출력하라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제 문제 작성을 하십시오라고 돼 있는 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2 용지 똑같이 A2 용지라는 것도 똑같죠. 그리고 척도 1대1로 하라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삼각법으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긴 큰 차이점은 없고 약간 이제 말들의 형태가 바뀌면서 이제 줄 길이가 좀 잘라지고 뭐 어떠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 A2 용지 똑같이 얘도 A2 용지에 작성을 하고요. 3D도 그 다음에 축 2개를 정하여서 NS 논 스케일로 놓는 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그램 단위로 똑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재질과 상관없이 비중은 7.85로 해주십시오. 똑같고 다 똑같네요. 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 내용은 뭐 2개의 차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도면 양식인데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뒤로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뒤로 물려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들을 요런 식으로 좀 길게 정리를 하면서 좀 뒤로 밀린 것 같아요. 뒤로 밀리는데 여기서 이제 제공한 KS 데이터에 수록되지 않은 제도 규격이나 데이터는 과제로 지된 도면의 기준으로 하여 제도하거나 IS 표준 규격, 즉 한마디로 외우란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KS 규격표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좀 압축이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없는 내용들은 네가 외워가지고 와라.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KS 규격을 통째로 외우란 얘기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기는 해요. IS 규격과 관례를 따를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거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외울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제대로 규격표를 좀 두껍게 제공을 해요. 어차피 파일로 주잖아요. 파일로 주는데 좀 두껍게 제공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이것저것 다 볼 수 있게 해주지, 너무 간략화 시킨 거 아니냐라는 게 저는 좀 개인적인 불만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큐넷의 선택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조립도 뭐 표시되지 않은 제도 규격은 지금한 케이스 규격 데이터에서 선정하십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면에서 치수를 잴 수 없는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거는 치수를 재면 안 되는 부분들 케이스 규격을 따지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치수와 규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로 잰 것과 케이스 규격에 나와 있는 내용과 치수가 다르다 그러면 당연히 케이스 규격이 우선이다. 이건 당연한 내용인데 뭘 적어놓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측 상단 하고 하드 표지란 부품 작성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도면 양식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될 부분 여기서 이제 요 표제란 작성하는데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손바닥이 돼 있는데 손바닥이 동작을 안 하는 거는 예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 희한한 부분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논란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잘 보고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도면 양식을 그리고 이제 요거 해서 요 다음 페이지까지 그쵸? 예전하고 다른 건 요 다음 페이지까지 봐서 여기 있는 내용이지 여기 있는 내용이죠. 요거를 보고 만들면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양식은 A2로 만들어 놓으니까 상관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요 표 나와 있는 게 레이어. 이것도 바뀌었더라고요. 레이어도 바뀌었는데 이게 예전 거는 여기 보면 똑같이 네 줄로 돼 있고 그건 맞는데 색상 그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색상은 이제 여러분들 레이어 만드실 때 여기서 나오라는 색상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레이어의 이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정하시면 돼요.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도면 양식 만들 때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선 굵기가 0.7이다. 그 다음에 0.5다, 0.35다, 0.25다. 라고 있는 건 똑같아요. 선 굵기는 똑같이 있는데 문자 높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네요. 문자 높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고 문자 숫자 기호의 높이는 이렇게 중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어찌됐든 이제 보면은 똑같아요. 7, 5, 3.5, 2.5. 7, 5, 3.5, 2.5인데 결국은 이제 요렇게 돼 있으면 옛날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그냥 단지 이거를 밑으로 빼놨을 뿐이다. 옛날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색상이 옛날에 파란색이었는데 하늘색. 옛날에 이거 파란색이었는데 이 파란색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캐드 화면이 검은색을 기본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검은색을 기본으로 작업을 하는데 파란색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파란색을 해놨더라고요. 되게 안 좋게. 근데 그거를 이제 하늘색으로 바꿨네요. 이러면 잘 보일 거예요. 잘 보이는데 조금 애매한 거는 이제 윤곽선, 여기 윤곽선만 있고 중심 마크인데 예전에 중심 마크가 외형선에 있었어요. 초록색에. 여기 있었는데 얘가 올라왔네. 올라오면서 한 가지 논란이 될 만한 건 이거예요. 예전에는 표제란과 부품란에 윤곽선을 별도로 명기를 해줬는데 여기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없는데 저라면 이제 이런 없다고 하면 표제란과 부품란의 윤곽선도 윤곽선이니 윤곽선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요새 거 가지고 다른 분들이 강의하는 거를 몇몇 유튜브 강좌에서 보다 보니까 그거를 윤곽선으로 안 보내고 다른 거 여기 있는 표제란과 부품란의 윤곽선을 다른 데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지 이게 예전에 잘 써놓은 것 같은데 표준화가 부분의 윤곽선을 굳이 따로 명기해준 게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없애버렸네요. 이거 간략화 시키려고.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도 윤곽선이기 때문에 윤곽선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초록색 그리고 이게 옛날 거에 갈색 들어가 있죠.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였어요. 갈색. 저 캐드에서 갈색 지정 못합니다. 갈색 계열의 색상을 지정을 못한 게 아니라 캐드에 기본 갈색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색깔이 없어요. 그러면 갈색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 어느 걸 정답으로 할 건데. 즉 쓸 수 없는 색깔이 된 거예요. 쓸 수 없는 색깔을 여기다 굳이 명기를 해놓은 거야. 이게 옛날에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없애버렸네요. 그러면서 이제 외형선과 개별 주소 등에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외형선 여기 예전에 부품 번호 있었는데 부품 번호 빠졌어요. 근데 부품 번호 빠졌는데 그냥 넘어가면 돼요. 뭐 이거는 부품 번호 개별 주소로 같이 보고 부품 번호가 개별 주소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에서 수문선 치수문자 일반 주소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흰색 치수 보조선 중심선 해칭선 등 이것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가상선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긴 하네요. 자, 어쨌든 가상선도 똑같이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가면 된다. 옛날 기준과 똑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약간 이제 요 레이어에 대한 내용들이 바뀌었다. 어쨌든 이제 요걸 가지고 레이어 세팅을 한다. 그거는 이제 도면 양식 그릴 때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 폰트에 대해서 이제 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위표는 용이하기 위해 설정이므로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오토캐드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 사용할 경우는 잘 알아서 해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게 요새는 이제 2D를 오토캐드에서 안 하고 그냥 아예 3D에서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지정을 해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폰트에 대한 건 여기 있죠. 아라비아 숫자 로마자는 컴퓨터에 탑재되고 IS 표준을 사용하고 한글은 굴림 또는 굴림체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짜증나요. 어쩌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라는 얘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캐드 폰트 글자 작성을 해보면 알겠지만 한 개 줄에 영문도 들어가고 아라비아 숫자도 들어가고 한글도 들어간다. 이게 다 들어간다. 라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왜? 영문과 숫자는 ISO 표준으로 작성을 하고 한글은 불림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피곤해져요. 되게 피곤해져요. 예. 근데 대부분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은 불림으로 하면 굴림으로 하고 IS 표준으로 하면 IS 표준으로 하고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인터넷에서. 왜냐면 글자를 작성하면서 이걸 중간중간 바꾸는 건 진짜 피곤하니까. 글자를 작성하면서 중간중간에 한글 나오면 굴림으로 바꾸고 굴림 나오면 한글 나오면 굴림으로 바꾸고 이제 영문하고 숫자 나오면 이거 IS 표준으로 바꾸고 이거 진짜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실제 시험 볼 때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그냥 IS 표준으로 다 끝났습니다. 한글이건 뭐건 다 IS 표준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점을 됐는지 안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난 진짜 정확하게 맞추겠다. 여기 규정에 정확하게 맞추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수험적 유의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수험적 유의사항이 여기 있죠. 수험적 유의사항이 여기 8번까지 적혀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많이 작성을 했나 봐요. 쭉 해서 이제 요건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요 실격 사유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몇 개 토로를 할 건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완성 뭐 이런 것도 잘 읽어보시면 되고 요 뒤쪽에 있는 것들은 잘 읽어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 여기서는 좀 미완성이니 뭐니 해서 이제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있고 마지막에 이제 국가자격 시험 문제는 저작권사고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험 문제 일부를 전달은 무단 배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시험 가서 나 이제 시험 보는 거 이제 국가자격 시험 보는 거 기념이니까 이 시험 문제 나 간직하고 싶다. 근데 이제 이거 다시 반납해야 되거든요. 시험 문제 받고 나서 이제 나가실 때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까우니까는 나 이거 간직하고 싶어 해가지고 핸드폰이나 그런 걸로 몰래 꺼내가지고 몰래 사진을 찍다 걸리시면 실격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빠져나왔다. 세상에 공개가 됐다. 이런 문제가 요번 회차에 줄 때문에 공개됐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그 순간 여러분들 자격증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행위를 금한다. 절대 이걸 하지 마세요. 절대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박탈되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결국 자격증 취소가 됐다라는 건 다음에 다시 기준을 따야 된다라는 건데 그때 제약 사항이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는 절대 그런 행위는 하지 마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배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보면 요게 있는 거예요. 비번호하고 시험 일시하고 시험 장명. 그래서 여기다 다 시험 일시하고 시험 장명 적고요. 비번호에 여러분들 수험번호 적습니다. 여러분의 수험번호에 해당하는 이게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 감독관이 갖고 있어야 이걸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실격을 안 당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는 받았는데 이거 비번호 적혀 있는 이 종이는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실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적는 란이 여기 처음에 있는 거고. 어쨌든 이런 이제 저작권에 관련된 것들을 좀 민감하게 보니까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라. 절대 문제를 유출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셔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시중에 이제 기출문제집이라고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출판사가 큐넷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작권은 큐넷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책들이 얘기하고 있는 기출문제가 기출문제인 것이냐 아니면 기출문제 형식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창조한 창작물이냐 그럼 그게 창작물이면 걔네들은 기출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시험을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시험 그 본 거에 구성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이 창작을 해낸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기출문제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기출문제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출제 유형 문제, 뭐, 출제 유형 분석 문제, 뭐,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면 실제 출제가 됐었던 문제가 나와야지.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면 지금 출판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출문제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큐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보면은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기출문제라는 게 존재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게 도대체 왜 기출문제라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건 모르죠. 예. 왜 정확하게 그게 진짜 기출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좀 알고 싶어요. 궁금해.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급 재료 목록 우리가 어떤 거 제공하는데 뭐 프린트 용지 2장 줍니다. 2장. 1인당 2장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장 주는 이유는 그거죠. 2D 하나 출력하고 3D 하나 출력해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감독관 재량에 따라서 이제 혹시라도 실수한 사람. 실수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한 장 정도는 더 줄 수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감독관 재량에 따라서 감독관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 안 돼요. 이런 행위는 인정 안 돼요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한 그 행위의 과정 자체가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인정 안 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유의하세요. 그러니까 출력할 때는 신중하게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씩밖에 없다. 한 번 출력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중하게 출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거랑 똑같은 요게 있죠. 여기 도면 생략.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해요. 얘는 저작권에 관련되는 심각한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했던 그 산업기사라든가 기사도 요 도면은 빼고 앞에 거는 좀 공개를 해달라는 거지. 왜 그것마저도 공개를 안 해주냐 이거지.
그쵸? 어찌됐든 이제 요새 거는 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옛날 거랑 비교를 한 이유는, 옛날 과정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이걸 다운받지 않고 옛날 걸로 계속 공부하는 경우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 양식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걸 그냥 옛날 것만 보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옛날부터 쭉 몇 번 떨어져가지고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공개 문제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 기본 형식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 실제 시험 문제다. 그건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있네. 이렇게 실제 시험 문제다.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요거예요. 마지막 장. 원래는 이제 여기 박스에서 글자 써 있고 이제 미공개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에 원래 이제 요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할 거는 독립 전달장치를 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 학원이나 유튜브나 어디나 기능사 먼저 하면은 제일 기본으로 다루게 있는 게 독립 전달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 전달장치를 할 겁니다. 할 건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부터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올 수 있는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서점에서 어떤 책을 샀는데, 어떤 책에 뭐 몇 페이지에 있는 이 기출 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걸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와 있는 예제는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어요. 저한테 저작권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페이지에 있는 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시간을 내서 문제를 따로 만든 거예요. 비슷한 형태, 자격증 시험 문제랑 비슷한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해서 시험 문제를 만든 거예요, 일부러. 만든 거니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하는데, 저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서 빨리빨리 못해요.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배우고 싶으면 학원을 가시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한 번에 한 문제를 만들 때마다 그 문제 구성을 다 검토를 하고 만들어야 돼요. 자격증 시험에 맞는 형태인지 어떤지, 이런 유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을 해가지고 일일이 부품 하나하나 다 그려가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야 돼요. 기존의 책에 있는 걸 제가 갖다 쓰지를 못해요. 제가 그 책에 있는 걸 갖다 쓰려면 그 출판사에서 우리 자료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저한테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그러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하면서 제가 강의하는 거에 관련된 강의 자료는 공짜로 배포를 하잖아요. 그럼 책이 팔리겠어요? 안 팔리지. 제가 그걸 공짜로 배포해버리는 순간 누가 그 책을 사겠어요. 그 책에 실려있는 예제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 들여가지고 산 책에 있는 예제를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못 해드려요. 근데 반면에 학원에서는 해줄 수 있어요. 학원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꾸 학원 가라고,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학원을 꼭 가라고 하잖아요. 학원에서는 내가 풀던 문제를 가지고 딱 강사한테 가서, 선생님 이거 저 모르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와요, 좀 풀어주세요라고 하면은 학원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학원은 그거 배포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갖고 온 자료를 자기가 거기에다 서머리만 해주는 거예요. 대답만 하면 답변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작권 침해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그 강사가 그 자료를 그걸 사용을 한 게 아니라, 그 멋대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배포하고 사용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가져온 거를 강사가 답변만 해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책을 산 사람이고, 그쵸? 책을 산 사람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하는 거는 저작권은 위배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이제 학원을 가라. 그러면은 좀 더 내가 원하는 책에 대한 질문들을 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렇죠? 내가 알고 싶은 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수월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책 얘기가 나왔으는 건데, 제가 이제 다루는 예제는 이제 아마 제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량이 한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종류의 예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서점에 가서 반드시 이제 기출문제집 그런 것들을 사는 걸 권장을 해요. 권장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이 그럼 뭐 사야 돼요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권장하는 책은 있어요. 권장하는 책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책을 얘기를 하면 그 책 출판사한테, 이제 학원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책 출판사를 얘기를 해줘요, 학생들한테. 학원에 있을 때는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얘기를 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이제 방송 형식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제가 그 출판사랑 그런 거를 거론하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근데 되게 유명한 데예요. 딱 거기 하나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진짜 유명한, 아마 기계 쪽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기능사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책, 그 출판사. 딱 하나거든요. 거기 하나인데 거기 걸 권장을 해요. 근데 거기 걸 권장하는 이유가 거기 게 뭐 엄청나게 잘 돼 있다, 아니면 거기 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잘 돼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가 삐까삐까인데 중요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기출문제의 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조립도인데 이게 1대1로 출력이 안 돼 있는 책들이 있어요. 진짜로.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그 회사 책을 권장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에 실려있는 책은 어떤 책이든 좋으니까 아무 책이나 사세요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학생이 한번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문제를 푸는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했더니, 제가 조립도에서 자를 대고 치수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왜 조립도에 지금 치수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자를 대고 치수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자를 대고 치수를 근데 책에 나와 있는 정답 치수하고 제가 조립도에 자를 대고 측정한 치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나 해가지고 가서 딱 봐서 제가 그 책을 예제를 딱 대봤더니 전부 다 안 맞아요. 싸그리 깡그리. 그러니까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서 걔를 그 도면을 무조건 1대1로 뽑아야 된다는 걸, 실제 사이즈로 뽑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대충 출력을 해버린 거예요. 기능사 예제 기출문제집은 그런 식으로 출력되면 그거 의미 없어요. 왜냐면 실제 시험 조건에 맞춰서 연습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냥 답지에 있는 답안에 있는 치수를 보고 베껴 그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할 거면 연습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서점 가서 기출문제집 살 거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어느 출판사다 뭐다라고 적어드릴 수는 없지만 자를 하나 들고 가세요. 자를 하나 들고 가셔서 뒷페이지 열어보시고 기출문제 나온 데서 조립도에서 원하는 거기 뒤에 정답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정해가지고 자로 재보세요. 재고 뒤에 정답에 나와 있는 치수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그게 안 나오신다면 그 책은 사시면 안 돼요. 1대1로 출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권장하는 책은 항상 1대1로 출력을 했어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실제 시험 조건에 맞춰서 연습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출판사를 권장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출판사가 그 기출 문제에 실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이론 나온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좀 잘해놓은 편이긴 했어요. 잘해놓은 편이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저한테 수업을 받는 이상 이론적인 내용은 제가 얘기하는 내용 위주로 생각을 하고 기출 문제만 나와 있는 책을 사길 원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굳이 앞에 내용이 정리된 건 상관없으니까 기출 문제만 잘 1대1로 출력이 돼 있다면 어떤 책이든 사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구성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 구성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을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그래서 아마 제일 처음은 양식부터 그릴 거예요. 레이어 세팅하고 양식 그리고 그거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 구성에 대해서 되게 이제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